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아니죠. 지금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나요? 헷갈려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의원. 그렇죠. 이제 새누리당 의원.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 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제일 안 헷갈립니다. 예. 김용남 의원님은 용어를 좀 줄여서 정리해 주십시오. 다음부터 좀 통일되게 쓸 수 있게.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당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아직은 뭐 실감 못하죠. 아 그래요? 예. 예. 아니 그리고 예. 그 현역 의원은 실감을 할지 그렇죠. 모르겠습니다만 원외는 뭐 실감할 일도 없어요. 일단 이 여기만 해도 공간만 해도 여당 자리로 옮기셨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 처음 앉았나요? 좋으시죠? 오른쪽입니다. 그게. 그 좋으시지 자리가 않으시죠? 아니요. 예.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좀 보세요. 자 특검 여당부터 여쭤볼까요? 어떻게 굴러갑니까? 잘 돼갑니까? 지금이야 뭐 네. 준비 기간이니까요. 일단 특검보 선임하고 뭐 사무실 알아보고 예. 지금 한참 그런 상황인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해야 아, 그때는 이제 뉴스가 쏟아지겠죠. 예, 그렇겠죠. 언제쯤 되나요? 보시기에. 뉴스가 쏟아지는. 예. 이달 하순쯤 시작하지 않을까요? 예. 수사를? 예. 그때가 중요한 때라서요. 왜냐하면 7월 초 이때 쏟아지겠죠 뉴스가. 그렇죠. 그때 예. 저희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또 그래서. 청취율 잘 나올 겁니다. 예. 아마 경쟁이 심할 겁니다. 뭐 경쟁 심하죠. 아니 지금 각 언론사마다 탐사보도팀의 인력을 빼서 법조팀에다 붙이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언론사의 취재 구조를 바꿔놓는 예, 지금 대형 뭐 변수가 출현한 왜냐하면 거예요. 이 특검이란 취재는요. 이건 뭐 뉴스로 보면 보물창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매일매일 쏟아지는 보물창고죠. 보물창고죠. 이게 파도 끊임없이 나올 텐데. 네. 그 김용남 의원이 하나 더 여쭤보고 제가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그 지금 특검에 대한 우려 중에 하나는 어떤 국민들의 우려 중에 하나는 검찰 고검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왜 저길 들어가지?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네. 특별검사 사무실은 항상 외부 건물에 그래서요? 민간 건물에 예. 뭐 임차를 해서 썼었는데 사실은 수사 보안이라는 측면에서는 검찰청이 제일 나은 거는 맞죠. 예. 뭐 누가 소환 조사를 받았는지 누가 또 참고인으로 왔다 갔는지를 예. 외부 건물은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예. 사실은. 근데 검찰청은 더군다나 이제 서울에 있는 검찰청사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바로 올라가면 보안 유지가 예. 쉽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은석 특검이 서울 고검에 사무실을 마련하겠다고 예. 한 것 같은데 왠지 어색한 거는 있어요. 예. 확실히 이게 특별 검사인데 검찰청에 있으면 그래서요. 그냥 검사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잖아요. 예. 우려하는 사람들의 말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해 드리면요. 검찰에 대한 수사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란 특검은. 그렇죠. 그런데 거기 검찰 내부에 아주 그 심장 같은 데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 이런저런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수사 방향이나 정보도 얻어갈 것이고 또 민원도 할 것이고 근데 굳이 거길 왜 들어갈까 이런 우려들입니다. 예. 아마 이제 층별로 통으로 쓰게 될 테니까 뭐 거기 사무실을 함부로 지나다니지는 못할 텐데 다만 그 검찰청사에 있으면 적어도 이렇게 출입하는 거를 옆에서 볼 기회는 있을 수 예. 있겠죠. 예. 다녀가는 거를. 근데 이제 더 거기서 걱정하시는 분은 김용남 의원이 예를 들어서 검사 출신이시니까 거기 있다가 수사 대상이에요. 뭐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수사하고 있어요, 막. 예. 그러면 또 아는 사람이에요. 네. 정말 야 이거 어떻게 이런 거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 잠깐만 아니 좀 근데 나와. 예. 역대 특검이 예. 사실상 수사는 대부분의 경우에 파견 가는 검사나 검찰 수사관들 예. 물론 이제 다른 데서도 파견을 예. 옵니다만 근데 그 핵심적인 수사는 검사나 검찰 수사관들이 해왔기 예. 때문에 그거는 이제 원래가 역대 그렇다? 특검이 예. 다 똑같은 구조였죠. 비슷한 구조였죠. 근데 조은석 특검이 그 청사가 마련되는 사무실이 마련되는 예. 그 서울 고검장 예.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 건물에 최고지를 해봤었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여긴 잘 알아. 그리고 내가 그런 여긴 거예요? 꽉 잡을 수 있어. 뭐 이런 취지에서 거길 사무실로 쓰겠다고 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 김종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글쎄 뭐 제가 뭐 검찰에는 조사받으러 갈 일밖에 없어가지고 자세한 내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장소보다도 특검보가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지금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거 뭐 인사.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 예. 보니까 전부 특검보 추천을 대통령실에 완료한 상태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선임이 돼야 예. 되겠고.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군 법무관 출신으로 범위가 좁혀졌기 예. 때문에 이건 조금 예측이 좀 쉬운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특검보까지만 어느 정도 선임이 되면은 나름 제가 보기엔 이후에 수사팀장 같은 예. 일선 검사들 파견 받아가지고 예. 이제 수사 인력 구성은 예. 빠르게 진행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로 가기에 법무부에 특검 지원단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져서 예. 이런 걸 다 지원하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예. 확인해 하기 7월 초면 수사 결과가 쏟아지기 시작할까요, 진짜? 7월 초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요? 네. 예. 네. 이재용 의원님은 같은 질문 드릴까요? 아니면 다른 질문 드릴까요? 아무거나 주십시오. 골라 잡으시. 원하시는 다른 김건희 여사의 갑작스러운 입원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계속해서 이제 그 계엄 이후부터 예. 뭐 심적으로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예. 들리긴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 때문에 들어갔다고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그거는 뭐 연장선에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예.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걸 뭐 수사를 피하거나 뭐 그런 이유로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요? 오히려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은 수사 준비도 잘 하겠다라는 예. 식의 얘기는 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어차피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예,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비중을 그래요? 두지는 않습니다. 김건희 씨 입원은 똑같이 생각하십니까? 아니 대선 전에는 대선 핑계 대고 출석 안 하고 대선 끝나고 나니까 곧 특검 수사 시작할 텐데 뭐 특검에 나가서 조사 받을 테니까 안 나가겠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특검이 임명돼 갖고 준비 중이니까 병원 입원했어요. 예. 근데 어디 특별히 아픈 데라기보다는 이제 우울증이라고 예. 알려졌잖아요. 근데 작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예. 우울증 내지는 우라병을 제가 보기에는 몇 천만 명의 국민이 알았어요. 예. 근데 왜 본인만 입원하냐고. 예. 사고 친 사람이 오히려 예. 피해자들은 지금 가만히 있는데 그리고 정말 그 표현대로 극심한 우울증이라면 저렇게 밖에 있으면 안 되죠. 예. 그렇잖아요. 예. 1급 보안 시설로 모셔야지. 왜냐하면 거기 이제 우울증이 극심하면 그 위험하죠. 위험하잖아요. 예. 어떤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도 24시간 감시해야죠. 생길 수 있고. 근데 그로부터 가장 안전한 1급 보안 시설이 사실은 구치소입니다. 예. 예. 거기는 웬만한 거 위험물과 또 24시간 지켜보고. 아니 그리고 예. 위험물 자체를 소지를 못하게 소지를 하잖아요. 못하니까요. 아예. 예. 거기 입는 거 다 이런 거 고무줄이에요. 예. 예. 바지 같은 것도 고무줄로 해놓는다고요. 다 예. 일부러.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대? 글쎄요.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19일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러는 가운데 이제 김건희 여사가 입원을 한 건데 예. 지금 현대아산병원이라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도 굉장히 연락이 많이 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니 일단은 제 친척이 해당 사항인데 아, 그래요? 입원 안 받아줍니다. 의사 없다고 수술 날짜도 안 예. 받아주고 급하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우아하게 입원을 하냐. 예. 이런 데서 이제 상실감을 많이 그렇죠. 느끼는 거예요. 오늘 가장 많이 나온 얘기 그거였습니다. 예, 실제로 저도 주변에서 이게 겪은 일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또 다른 병원으로 쫓겨가고 거의 뭐 난민이 되다시피 하고 예. 있는 상황인데 아니 무슨 병명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예. 저렇게 입원을 한다? 분명히 예. 제가 보기엔 1인실이나 특실일 것 같은데 예. 예, 이런 부분들도 어떤 특혜 소지는 없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예. 그래서 여느 때였다면은 그런 시비도 없는데 예. 지금은 바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예. 상황이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예. 특검 수사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저렇게 아니 어떤, 뭐 출석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 다른 정말로 외과적인 수술을 예. 했거나 뭐 아주 그 심각한 병이라면 출장 조사도 고려해 볼 예.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우울증을 이유로 예. 검사가 병원에 출장 조사 간 거는 본 적이 없어요. 예. 그건 당연히 이제 소환 조사해야 되고 출석 불응하면 이제 신병 데리고 예. 와야죠. 예. 윤석열 씨는 털어봐야 나올 거 없다 특검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예. 이제 말씀대로 한 달만 있으면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뉴스를 예. 듣지 않겠어요. 예. 저는 큰 틀에서는 이 지금 3대 특검이 통과가 됐는데 예. 신속하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저희 당의 입장에서 예. 당원으로서 저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실망감은 우리 당원들도 많이 가지고 예. 있고요. 우리 당원들도 국민의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예. 정확하게 해줬으면 정확하게. 예. 좋겠다. 다만 이제 뭐 이런 시각도 있긴 있죠. 예. 당연히 뭐였냐면은 이게 또 다른 적폐성 청산 예. 뭐 수사 시즌 2가 되는 예.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수사 내용을 보고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예. 아마 국민이 판단할 수 그렇겠죠. 있을 정도로 당연히. 될 것 예.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번지지 않았으면 하는 예. 바람이 있지. 지금 이 계엄과 이 계엄을 했던 탄핵 그리고 예. 이제 조기 대선이 끝났는데 계엄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예. 넘어가야지만이 대한민국에 좋은 거 그 아니겠습니까? 명확히 짚는다는 데는 지금 야당의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서 어떤 그 행적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고 이것도 포함되는 거죠. 그거에는 지금 만약에 사전에 알았고 예. 사전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에 동참을 하는 마음이 있었거나 예. 아니면 그걸 적극적으로 막을 생각이 없었거나 없었다거나. 예. 아니면은 그 마음까지는 들여다보지 예. 못한다 하더라도 조치할 수 있는 행동이 있었는데 그걸 취하지 않았다면은 혹은 조치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과정을 방해했거나 이것도 그러면은 예. 그거는 당연히 수사 대상 되는 거 예. 아닙니까? 그거는 정리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럼요. 야당 입장에서. 그럼요. 예. 그게 저는 소수 의견이 아닐 거라고 전 믿어요. 그 제가 소수 여기 의견이 나와서 아니다. 얘기를 예. 한다고 해서 이재영 의원은 당신은 뭐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예. 소수 의견이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예.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과정에서 예. 진짜 본의 아니게 예. 그 과정에서 이름이 거론되거나 했을 예. 때 거론됐다는 것만으로 예. 수사 대상이 되고 혹여라도 해를 끼치게 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사실은 뭐 저 같은 경우도 아주 뼈 아픈 경험이 있는데 옛날에 이제 정의당의 노회찬 예. 원내대표가 원래 본인 특검이 아니라 김경수 특검, 예. 드루킹 특검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나 김경수 지사에 대한 소환이 아니라 노회찬 대표에 대한 소환이 먼저 예. 얘기가 되면서 예. 엉뚱하게 이제 이게 정의당 특검이 돼 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을 예. 맞이한 경우가 예.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지만은 어떤 특검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것이 진행될 때 사실은 전혀 별건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정의당이 이런 어떤 유탄을 맞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예. 그 후유증이 너무나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픔으로 남아 있는데 좀 그런 면에서는 뭔가 좀 목표가 분명하게 네. 이렇게 일관되고 좀 단정하게 갔으면 하는 네. 바람은 있죠. 예. 그러니까 뭐 별건 수사로 너무 번져나간다든가 네.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그때 그 예. 특검에도 가장 많이 검명된 게 정의당입니다. 예. 그다음에 또 저도 소환한다는 뉴스가 이미 나가고 있는데 예. 굉장히 당황을 했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예. 그러다가 결국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예. 사실 그런 것들 보면은 조금 목표를 분명히 하고 예. 상당히 어떤 일관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죠. 예. 김용남 의원님은 가장 뭐 우려가 있으십니까? 뭐 강조하고 싶은 분이 뭔가요? 특검 관련해서는. 글쎄요. 그 다들 잘 할 텐데 예. 김건희 특검이 예. 사안이 워낙 많잖아요. 많아서요. 예. 혐의점이 워낙 예. 많고 김건희 특검은 다른 특검과 달리 또 이 해외 관련성도 좀 검토를 해봐야 예. 되거든요. 그 수사가 훨씬 어려운 예. 사안이죠. 예. 사실은 이게 뭐든지 사람이든 돈이든 예. 뭐 해외로 한번 빠져나가면 훨씬 난이도가 예. 높아져요. 그래서
잘 할 수 있을까? 우려가 좀 있으시군요. 150일이라는 최장 150일이잖아요. 네. 그 수사기관에 제한이 있는 특검에서 특히 지금 이런저런 뭐 캄보디아를 비롯한 해외 관련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네. 이걸 너무나 방대해서 혐의가 5달 만에 이게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 그런 좀 걱정이 되죠. 심우정 총장은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 대상 되죠. 예. 예. 그럼 언제까지 지금 저 자리에 있을 수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으로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 자리를 고집하는 것 같은데요. 기소되면 그래. 그만두지 않을까요? 기소될 때요. 예. 그때까지요. 예. 아니 기소되기 전까지는 뭐 절대. 본인은 예. 무죄라고 주장할 거고. 예. 비아포는 뭔 내용을 대화했을 거라고 추정하세요? 뭔 얘기했겠어요. 사실은 아마도 예. 아마도 당시 영부인과 예. 관련된 얘기가 주된 내용이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 비아폰 통화기로 보면 영부인하고 직접 당시 할 수도 있는가요? 지금 그렇게 보시죠. 직접 다이렉트로. 근데 예. 사실은 그래서 김주현 민정수석의 역할이 중요했겠죠. 예. 그러니까 당시 영부인 검찰총장 이런 다이렉트 통화는 없었을 가능성이 예. 높아 보여요. 민정수석이 있으니까. 예. 아니 그런데 김건희 여사하고 민정수석의 비화폰 통화 기록이 나와버렸지 나왔죠.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직접 했든 예. 민정수석을 거쳐서 했든 제가 보기에는 같은 효과거든요. 똑같은 거라 이 말씀이시죠. 이게 예. 김건희 여사 그게 안 나왔다면은 예. 지금 이런 질문이 의미가 있을 예.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민정수석은 다 통화한 겁니다. 예. 여사하고도 하고 예. 검찰총장하고도 하고 이 자체가 비정상이죠. 예. 그렇게 보면은 이 비화폰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저는 이 소통 체계가 정부 안의 정부 예. 또 다른 비공식 정부의 어떤 그림을 보여준다고 예. 보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딥스테이트, 예. 어떤 그 비공식 정부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여사가 어떤 국정원장한테도 한다. 예. 그다음에 민정수석한테도 한다. 그리고 또 나올 수도 있다. 예. 그러면은 이건 정부 안에 우리가 모르는 다른 정부입니다. 예. 이런 것들은 내란에 아주 중요한 그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죠. 확실히 예. V0가 맞아요.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보니까. 그렇게 직접적으로 비아폰으로 여기저기 통화를 할 정도면. 심도 더 셌던 것 같고 예. V0는 확실히 와이프였던 것 같아요. 특검 수사 결과 나올 때쯤 되면 그게 더 확실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예. 비아폰이 이제 통화만 된 것만 알지 내용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근데 누구랑 통화했다는 것만 봐도. 그렇죠. 네. 그것만 보면 이제 동선이라든지 뭐 시간대. 최소한 시간대, 예. 뭐 지도는 나오겠죠. 예. 그리고 시간대에 어떤 민감한 사안이 있었냐 보면 그렇죠. 대충 대략 이제 나오겠죠. 유추할 수는 예. 있을 거고 아마 내용은 뭐 추가 수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영부인한테도 비화폰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는 전 처음 알았고요. 그건 불법이죠? 아니요, 전례는 들어본 적이 없죠. 이게 원래 안 됐던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아니, 알게 된 거예요? 아니 그게 간다는 것 자체가 상상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법이 없겠죠.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아니 그런데 예. 윤석열 정부에선 비정상적으로 많은 비화폰이 지급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지급된 그 우리가 숫자도 지금까지 안 밝혀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검찰총장이 비화폰 가졌다는 건 이번에 처음 밝혀진 그렇죠. 겁니다. 처음이고 또. 그동안 그렇게 많은 비화폰 예. 의혹 제기에도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툭툭 나온다. 그리고 이제 그 민정수석하고 검찰총장이 통화한 게 이제 10월 10일경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을 빌드업하기 시작한 본격화된 때가 제 기억으로는 10월 1일이에요. 예. 그때 국군의 날 끝나고 그날 밤에 만찬에서 네. 현행 사법 체계로는 야당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네. 없다. 이렇게 하면서 비상조치권이 필요하다. 네. 이걸 사령관들 모아놓고 그날 밤에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다음부터 시계가 빨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계엄이 좀 늦게 선포된 거예요. 저는 10월부터 네. 이미 시계는 가고 있었다. 예. 그런데 그 사이에 민정수석이 바빴단 말이에요. 예. 검찰총장도 통화하고
예, 다른 그 정치적 얘기도 좀 해볼까 했는데 이건 제가 요새 너무나 어떤 궁금한 사안이고 지금 모신 분들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게 이 의혹 자체가요 마약 말입니다. 영등포 마약 무마 사건. 영등포서. 예, 이거는 일단 무마했다는 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여러 사람, 여러 권력이 막 뛰어들어서 범인을 이 사건 자체를 무마했다는 게 드러났는데 저는 가장 궁금한 이제 수사를 반드시 해야겠지만 왜요? 왜 그런 엄청난 일을 수사를 눌렀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예. 당시 영등포서에서 마약 수사가 성과가 올라갈 때쯤에 예. 다층적인 외압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선은 서울경찰청에 그 지금은 뭐 이름이 다 공개됐습니다만 조모 예. 경장이 예. 저기 직접 영등포 경찰서에 압력을 행사했고 그 다음에 영등포 경찰서장이 또 수사팀에다가 예. 외압을 행사했고 그러면서 보도자료 발표를 못 내게 막았고 예. 그 다음에 그 영등포 경찰서장은 대통령실로 영전이 된 겁니다. 예. 이렇게 되고 이런 사실들의 단서가 잡힌 거는 이종호 씨 녹취 그렇습니다. 파일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어떤 거 얽힌 구도가 굉장히 그 저기 악성인데다가 예. 그 백혜룡 장이 저 좌천돼 버린 겁니다. 예. 지구대. 그분을 저희가 조만간 모셔보려고 지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럼 크죠. 예. 그렇게 된 것은 이거는 어떤 그 일반적인 어떤 그 저기 수사의 갈등으로는 도저히 그래서요. 그 설명이 지금 불가능한 예. 큰 권력이 아니면은 이거 설명이 안 되는 아니 거거든요. 큰 권력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지금 김종대 의원님이 설명해주신 그 어떤 외압의 구조 이런 건 좀 드러나고 있는데 도대체 큰 권력이 왜 그거를 저런 어떤 어마어마한 덩치의 마약을 그걸 왜 무마하려고 했을까요? 그 왜가 도대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안 밝혀졌지만 예. 한 가지 그 드러난 거 이건 뭐 아직까지는 가지에 불과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관세청에서 로비를 했다는 정황은 좀 나온 것 같죠. 관세청의 로비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마치 관세청이 범죄자 취급받는 건 곤란하지 않냐. 예. 근데 실제로 수사팀에 내려온 압력의 내용이 그거였어요. 예. 그 저기 관세청을 너무 이렇게 범죄자 취급하는 거 아니냐. 실제 예. 그거였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마약 사업을 들여온 그 주체보다는 예. 아무래도 관세청과 관련해서 잡음이 먼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세관 관련 문제가 지금 이게 시한폭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그 정도 다방면으로 압력을 행사할 정도면 예. 관세청장이 나선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관세청장 말을 경찰이 왜 들어요? 예. 택도 없는 소리죠, 그거는. 그리고 검찰은 더군다나 뭐 관세청장 뭐 부탁을 들어줄 이유도 없는 거고. 예. 근데 대부분의 사건은 거의 전부 두 가지 원인입니다. 예. 결국엔 하나는 이성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 애정 문제로 생기는 범죄가 예. 일부 있고 예. 두 번째는 다 돈 문제예요. 예. 사실은 예. 다양한 종류의 사건들이 발생하지만 그 대부분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이유는 예. 이번 건은 뭘로 보십니까? 이거는 애정 문제는 적어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면 돈 문제인 거죠. 그러면요. 지금 김용대 의원님하고 두 분 말씀을 종합하면 굉장히 높은 권력이 예. 돈 때문에 이 마약을 무마해요. 이거는 국가의 존립을 흔드는 사건 아닌가요? 그렇죠. 예, 사실은 그렇죠. 이게 그 전에 보면 남미의 일부 국가가 이거 거대 완전히 마약상이 후진국형. 예. 사실은 정치 권력을 뭐 이렇게 휘두르는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영화에서다 보던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건지 밝혀봐야죠. 도대체 상상이 안 돼서요. 이것도 어떤 특검의 수사 상상이 안 대상이 되겠죠. 이 부분은 예. 특별히 정밀하게 좀 들여다봐야 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좀 증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우선 백혜령 경정에 대해 가지고 입틀막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국회 증인으로 나와 가지고 그때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예. 녹취 파일을 깐 거예요. 그 서울 저기 영등포 경찰서장이 이렇게 저기 예. 전화한 그 수사팀장한테 전화한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고 예. 그리고 지금 그 주변에 같이 수사한 인력들이 그대로 남아 있단 예.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추가적으로 목격자나 예. 증인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관세청의 최초 비리도요.
이게 몸에 마약을 칭칭 감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원시적인 소리. 그러니까 이거는 예. 전혀 걸릴 걱정을 아예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대범해요 범행 수법이. 그래서 어느 정도로 얘기가 돼 있었길래 멀쩡한 이 대한민국 같은 선진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그냥 이건 누가 그냥 가방에 들고 나오는 거랑 거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네. 마약을. 아니 그렇죠. 일단은 인천세관 공무원이 연루되어 있다고 그때 나왔던 거 예.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세관의 일부 직원이 연루돼서 이 정도 대범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근데 일단 그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거대한 권력이 압력을 행사했다. 예. 그 권력이 어디까지 가느냐. 예. 근데 지금 우리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따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예.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예. 이게 아까 말씀하신 특검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는 또 무슨 새 특검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뭐 상설특검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또 김건희 씨 관련 설이 자꾸 나오니까 김건희 씨 특검에서 다룰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특검 수사는 물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 중에 그거를 수사하다가 밝혀진 것도 수사 대상이 예, 될 수 예. 있으니까 사실은 제한되지는 않죠. 예. 이 부분도 수사는 가능하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요. 예. 그래서 이거를 다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돼요. 워낙 혐의가요. 예. 저 버라이어티해서요. 아, 이건 역대급입니다. 그 예. 마약 양도 그렇고 예. 워낙 그 역대급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곧 저 증언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요? 뭐 좀 들으신 게 있습니까 혹시? 아니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저기 대통령실로 영전한 이제 경찰서장이 예. 계속 국회에 나와가지고 예. 그 본인이 했던 말도 예. 자꾸 부인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된 건데 제가 보기에 그때 증언의 태도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예. 단순한 본인에 대한 면피가 아니라 예. 상당히 그 뭔가 필사적으로 방어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 그런데 그 방어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 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누가 이런 어떤 압력을 행사했는지 드러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이게 만약에 뭐 지금 설이 번지는 것처럼 김건희 씨나 뭐 이런 거라면 이건 다른 어떤 혐의보다도 더 파괴력이 클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사실은 그때 이제 이 사건이 처음에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그 이른바 밀수된 마약 양을 그 소매가로 그때 예.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4천억 원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예. 하거든요. 그런데 백경정이 최근에 주장한 바에 의하면 그거보다 훨씬 많다는 거잖아요. 네. 그 조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예. 이제 소매가 기준으로는. 예.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마약을 김 의원님은 그러니까 이 돈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시는 이건 애정 문제는 아니에요. 적어도. 그 돈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네. 어떤 의심을 하시는군요. 예, 예. 그 예. 돈을 쫓아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예. 근데 이제 그렇죠. 결국에. 근데 일단은 해외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도매 가격으로는 해외에서 지불이 됐겠죠. 여기서는 줄 방법이 없지. 그거를. 김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얼개가 정말 무서운 얘기인데요. 뭐냐면 막대한 돈을 위해서 어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돈을 위해서 막대한 양의 마약을 들여오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 이제 의혹이라면 있는 네. 거죠. 예. 그거는 정말 그건 우리 2025년에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닌가요? 그 그거는? 부분이 수사에서 빠진 거예요. 예. 그때 분명히 이런 정도의 역대급 마약이 들어오면 분명히 배후에 돈의 흐름이 있었는데 예. 오늘날까지 그거를 추적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 아니 뭐 2024년에 쿠데타도 일어났는데. 그걸 이게 무슨 아니, 그러면은 예. 뻔한 얘기입니다. 이게 예. 이게 국제 마약 유통이라는 게 다 거기도 예. 어떤 돈의 흐름에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는 건데 예. 단지 그냥 저기 수사하던 수사팀장이 좌천됐다 이게 끝이에요. 예. 마약은 존재하는데 예.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 지금 김건희 여사가 됐던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됐던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수사를 받을 네. 테고 여러 사안이 있을 테고 하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들은 이 의혹이잖아요. 예.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네. 진짜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 네. 아닙니까? 혹시 이게 계엄을 한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가 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의혹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걸 막 그 소설을 써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황들이 나왔으니 실제로 마약이라는 게 들어오다가 걸렸으니 실제로 압력이 있었으니 녹취록도 나왔으니 예. 이거는 수사를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하는 게 맞지. 저는 전혀 그분들을 뭐 보호해야 되는 상황도 아니지만 이걸 했다는 것 자체는 제 그 상식으로는 상상하기가 싫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상상이 때문에 잘 안 되고요. 예. 안 되고 거기까지는 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너무 나간 거잖아요. 그렇다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분들이 그래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건 동의. 그리고 앞으로 내용들을 보니까 하게 되겠네라는 예. 것도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지 누굴 하나 딱 찍어놓고 도와줬을 거야 이렇게 예.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아직은. 그러니까 그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지금이라도 해야죠. 해야죠. 뭐 되겠죠. 이건 수사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닌가요? 이 정도. 그럼요. 예. 자 정책 좀 잠깐 나눠볼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야 상황은 야당은 좀 가라앉을 기미가 안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어떻게 정리되나요? 일단은 어제 이제 투표를 보면 예. 그 소위 말하는 영남권에서 한 명한테 몰아준 게 돼버렸잖아요. 그게 지난번 두 번의 원내대표 선거하고 비슷해요. 그죠? 예. 양상이. 예. 사실은 왜냐하면 이현승 의원이 안 나왔다면은 그 14표도 아마 송원석 의원한테 이렇게 몰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상황입니다. 예. 정황을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가 늘 얘기하던 지금 현역의 구성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예.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앞으로 3년 동안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는 예측 가능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제 뭐 혁신과 개혁을 얘기를 했는데 예. 저는 거기에서 뭐 말은 송원석 의원이 하긴 했으나 이제 한 가지 이제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만약 그렇다면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5대 개혁안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5가지가 다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방향성은 맞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실어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6월 30일 김용태가 관둬야 되니까 그 얘기까지도 할 수 있고 전당대회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용태 위원장이 우리 이거를 전당원 투표에 붙여봅시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원들의 의지와 의견을 듣는 과정을 밟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거조차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서 과연 본인이 주장한 개혁과 혁신을 어떻게 할지 저는 그것이 요것만 봤을 때는 아직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은 소위 말하는 집안이 잘 정돈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대여 싸움을 지금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신임 원내대표 이렇게 말을 제가 너무 단순화해서 해석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로밖에 안 들리던데요. 그렇게 지금 이 의원님도 그쪽을 우려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일단 본인은 뭐 하겠다고는 했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게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전당대회는 합니까? 전당대회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저는 비대위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전당대회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비대위도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닌 진짜 당을 잘 알고 도려낼 수 있고 진짜 명의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게 지금 전당대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흘러가요. 원내대표 후보 3명 다 얘기를 했고 김용태 스스로도 전당대회는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럼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대표가 새로 선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대표하고 원내대표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는 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뭘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예상했던 결과대로 나왔어요. 원내대표 투표 결과는. 근데 이른바 영남당이 더 고착화되는 구조일 수밖에 없고 근본적인 문제는 그 국민의힘의 인적 자원이 워낙 부실하다 보니까 이 진짜 어떤 주요 당직을 맡아서 할 만한 자원들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 당직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글쎄요, 뭐 한동안 계속 혼란이 계속되지 않을까요? 국민의힘은 자생적으로 어떤 문제 해결할 만한
자생력이란 측면에서 매우 부족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예. 보입니다. 김 의원님. 예, 일단은 뭐 이번에 조금 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좀 실망스럽게 봤습니다. 예. 일단은 빨리 보수가 조금 더 개혁 보수로 이렇게 정상화될 예. 수 있는 그 시기를 자꾸 늦추는 게 그게 김용남 의원 말씀하신 대로 예. 41%의 함정 아닌가. 예. 이 계륵 같은 표를 근데 기대를 얻었어요. 하셨습니까? 될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예. 차라리 창조적 파괴라고. 예. 일단 표가 30%대에서 대선 때 나왔으면 예. 그러면은 위기 의식이 더 고조되면서 아무래도 혁신에 한 걸음 더 갈 수가 있는데 예. 40%대를 넘기면서 이게 성공의 덫으로 사실 저기 대선에선 낙선했지만 예. 거기 어떤 실세 그룹들은 이걸 성공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예. 드는 거죠. 예. 그것이 혁신을 가로막은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 전당대회 있습니까? 보시기에 두 분? 할까요? 바로? 하면은 김문수 후보입니까? 이제 친윤들의 고민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예. 원래는 김문수 전 후보의 예. 경우에 호락호락하지 않다. 예. 그리고 자기네 말 안 들을 거다. 예. 그걸 뼈저리게 그렇죠. 느꼈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김문수 후보는 안에 없었는데 예. 이게 41% 넘게 득표하면서 본인의 경쟁력이라고 주장을 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친윤 쪽에서 자체 후보를 냈을 때 3파전으로 가게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3파전으로 표를 갈라먹을 안 나온다니까요. 먹게 되면. 안 나온다는 설이 많으니까. 한동훈 전 예. 대표가 안 나온다. 설이 뭐 아직도 전혀 모르시죠? 안 나오게 저는 되면 마음 편하게 자체 후보를 내겠죠. 김문수 후보가 예. 전 후보가 나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한동훈은 그러니까 예. 어디서 캐치를 했냐면 예. 김문수 후보의 이제 비서실장이었던가요? 김재원 전 예. 의원이 라디오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가 예. 대표가 나와야 된다 이번 전당대회. 예.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왜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불러내지? 예. 딴 사람도 아닌 김재원 의원이 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동훈이 나와야지만이 본인들이 나오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나오고 싶어하는 것 같고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얘기를 한 이유는 한동훈 후보 측에서 예. 나가지 말자라는 의견이 그죠? 최근에 급격히 는 거는 사실인 것 그렇죠. 같아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에 견제하기 위해서 예. 소위 말해서 불 지피려고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보수네. 만약에 출마 안 한다 그러면 친윤은 아마 자체 후보를 낼 거예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재영, 김종대, 김영남 세 분이었습니다.